유식무제, 무식유제, 유식해지는 채널,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한자 게임 프로젝트 유식 한자TV 유식한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근하신년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은 삼갈근, 하는 하래하, 신은 세신, 년은 해년입니다. 합해보면 삼가 새로운 해맞이를 축하드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먼저 삼갈근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갈근은 말스원이라는 부수와 진흙근이라는 부수가 합해져서 생긴 글자입니다. 말스원을 살펴보면 한일이라는 부수가 4개가 있고 그 밑에 입구라는 부수가 있네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뜻은 4번 생각할 만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흙근이라는 부수인데요. 소전에서의 진흙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전은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글자도 통일하기 위해서 한자를 새로이 취합하라고 명하여 생긴 글자이고요. 여기서 윗부분은 사람이 묶여 서 있는 모습이고 아래 흙터자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것이 불화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불화로 해석하면 묶인 채로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되겠고, 밑부분을 흙토로 해석하면 진흙밭에 빠진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되겠네요. 어찌되었든 둘 다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흙근이 부수가 들어간 글자는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람 인변에 진흙근을 합친 글자가 겨우근이라는 자인데, 힘이나 재주가 적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근근히 고학으로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 이것은 어려울 난이라는 자인데, 왼쪽의 이것은 진흙근이 변형된 자입니다. 여기에 세추자가 합쳐져서 새가 진흙에 빠져서 나오기가 어려움을 뜻해서 어려울 난이 되었고요. 재난이나 고난과 같은 단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근을 합해서 뜻을 생각해보면 곤란해지지 않도록 몸가짐이나 언행을 매우 조심하는 것을 말하며 삼가다, 조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래 하를 보겠습니다. 하래 하는 더할가와 조개 패가 합쳐져서 된 글자입니다. 먼저 더할가는 힘력자와 입구가 합쳐져서 된 글자이고요. 힘력은 쟁기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쟁기질을 할 때 힘을 써야 되겠죠. 입구는 모양 그대로 입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더할가는 힘 있는 말은 설득력을 더한다, 또는 그 반대로 힘이 들어간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어서 없던 것이 더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개 패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개를 그린 것인데요. 이렇게요. 조개 혀가 받침처럼 보이네요. 옛날에는 만호조개라는 귀한 조개가 화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 패가 들어간 글자는 재물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많이 쓰이는 부수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의 할을 살펴보면 더할 가와 조개 패가 합쳐져서 경사가 있는 집에 선물을 더하여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신이라는 글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신은 매울신과 나무목, 도끼근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세 개도 다 214개가 있는 부수에 속해 있는 부수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매울신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글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라면에 들어가 있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는 맛있는 라면과는 반대로 매우 아픈 사연이 있는 글자입니다. 노예의 몸에 노예의 표식으로 문신을 새기던 칼을 형상화한 글자이기 때문이죠. 이런 칼입니다. 그래서 매울신이라는 부수는 고생하다, 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에 있는 나무목과 이 부분이 도끼근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나무와 도끼를 뜻하는 글자이며 이 또한 부수입니다. 참고로 나무목과 도끼근이 합쳐진 글자가 쪼갤석이라는 글자인데요.
글자 그대로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 것을 나타내서 쪼갤 석입니다. 분석하다라는 단어는 나눌 뿐 쪼갤 석이 합쳐져서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이제 새신이라는 글자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울신, 나무목, 도끼근이 합쳐져서 도끼로 쪼갠 나무를 칼로 가공하면 새로운 모습의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로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년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해년은 벼화와 사람인이라는 두 개의 부수가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벼화는 벼가 여물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이고요. 그래서 벼나 곡식, 모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또 과거에는 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돈이나 세금에 관련된 글자에도 사용이 되는 부수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인이라는 부수를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임을 잘 보여주는 글자죠. 사람, 인간의 뜻이고요. 사람인이 왼쪽에 쓰이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인이 글자의 아래에 쓰이게 되면 밑에서 잘 지탱해서 받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을 넓게 해서 튼튼하게 변형시켜 사용하게 되죠. 글자의 왼쪽에 쓰이는 부수는 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수변, 신방변과 같이 끝에 변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인변이 되고요. 이 글자는 신선선자입니다. 글자의 아래 쓰이는 부수는 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진 사람인 발이라는 부수입니다. 형이라는 글자에 어진 사람인 발이 들어가 있네요. 참고로 글자의 오른쪽에 쓰이는 부수를 방이라고 하고요. 거둘 수, 고칠 게 등의 칠복이라는 부수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또 글자의 위쪽에 쓰이는 부수를 머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풀초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글자의 머리에 위치한다고 해서 초두머리라고 합니다. 꽃화자, 풀초자의 위쪽에 초두머리라는 부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해년이라는 글자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해년은 벼화와 사람인이라는 두 개의 부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이고요. 볕단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을 그린 글자입니다. 이것은 추수를 했다는 것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뜻해서 해, 나이, 새해를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하 신년이라는 네 글자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삼갈근, 하래하, 새신, 해년 이 네 자를 종합해보면 새해를 맞이함을 정중하게 축하드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근하신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바닥에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네요. 예, 같이 써보셨습니까? 유시간자 채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대충 알고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자로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유익한 TV가 되겠습니다. 5천만 한국인이 모두 유식해지는 그날까지 유시간자 TV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